바위 틈에서 솟아나는 푸른 생명력. 보살님, 오늘도 참 애쓰셨습니다. 하루하루가 마치 꽉 묶인 매듭처럼 답답하고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지 몰라 막막한 기분이 들지는 않으셨나요? 2026년 1월 10일, 내일은 60갑자 중 갑신일입니다. 하늘에는 곱게 뻗은 고목나무인 갑목이 서 있고 땅에는 단단한 바위와 무쇠를 뜻하는 신금이 자리한 날이지요. 명리학에서는 이를 보고 바위 위에 위태롭게 서 있는 나무라 말하기도 하지만 저는 오히려 그 틈에서 뿜어져 나오는 강인한 생명력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것 같았던 일이 반전의 기회를 맞이하고 꼬였던 금전의 실타래가 의외의 곳에서 풀리기 시작하는 절처봉생의 기운이 감도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쥐띠, 용띠, 원숭이띠 보살님들께는 내일 하루가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제가 조용히 들려드리는 이 이야기가 보살님의 막힌 돈길을 뚫어주는 작은 열쇠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보살님의 소중한 삶의 길잡이가 되어드릴 이 영상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보태주시면 그 정성을 모아 저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절처봉생의 치에 끊어진 운도 다시 이어지는 반전의 시간. 보살님, 이제 본격적으로 내일 갑신일이 품고 있는 신비로운 기운을 풀어보겠습니다. 명리학에서 갑신이라는 글자를 바라볼 때 우리는 가장 먼저 금극목이라는 형상을 마주하게 됩니다. 땅의 신금이라는 날카로운 기운이 하늘의 갑목을 치고 올라오는 모습이지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내일 하루가 유독 피곤하거나 심리적인 압박감이 클 수 있다고 걱정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보살님, 바로 그 압박감 속에 보석 같은 기회가 숨어 있을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절처봉생이라는 말은 막다른 골목에서 오히려 살아날 길을 만난다는 뜻입니다. 내일은 그동안 보살님을 괴롭혔던 문제들이 극단에 이르렀다가 비로소 해결의 가닥을 잡는 흐름으로 보입니다. 마치 너무 팽팽하게 당겨진 줄이 끊어지기 직전에 누군가 가위로 매듭을 톡 잘라주는 것과 같은 이치이지요. 쥐띠 보살님들을 살펴보면 내일의 신금은 보살님의 기운과 만나 신자 합의 물꼬를 트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명리학적으로 살벌했던 금의 기운이 부드러운 수의 기운으로 변하는 과정입니다. 금전적으로 막혔던 통로가 뚫리거나 과거에 포기했던 문서에서 갑작스러운 수익 소식이 들려올 가능성이 엿보입니다. 무리하게 새로운 일을 벌이기보다는 과거에 묻어두었던 계획을 다시 꺼내보는 편이 더 나아 보입니다. 원숭이띠 보살님들께 내일은 자신의 기운이 중첩되는 날입니다. 자칫 주관이 강해져 주변과 부딪힐 수 있지만 오히려 그 강단 있는 모습이 귀인의 눈에 띄어 중요한 책임을 맡게 될 수도 있습니다. 내일은 보살님의 실력을 아끼지 말고 보여주세요. 다만 말투는 조금 부드럽게 가져가시는 것이 재물 창고를 안전하게 지키는 비결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용띠 보살님들에게 내일은 신자진 삼합의 완성을 꿈꾸는 날입니다. 비록 완벽한 합은 아닐지라도 지지에서 들어오는 신금의 기운이 보살님의 창고를 자극하여 새로운 금전적 활로를 열어줄 수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귀인의 제안이나 평소 생각지도 못했던 직종에서의 수입 기회가 찾아올 수 있으니 마음의 문을 열어두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보살님, 나무가 바위를 뚫고 뿌리를 내리는 데는 엄청난 인내와 지혜가 필요합니다. 내일 하루 보살님에게 닥치는 작은 시련이나 압박감이 있다면 그것을 나를 누르는 짐이 아니라 내가 더 깊게 뿌리내리기 위한 지지대라고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바위가 단단할수록 그 위에서 자란 나무는 더 명품이 되는 법입니다. 내일 보살님께 찾아올 그 반전의 기운은 그동안 보살님이 묵묵히 견뎌온 시간에 대한 하늘의 응답일 수 있습니다. 조급해하지 마세요. 갑목의 기운은 위로 솟구치는 성질이 있어 내일은 보살님의 명예나 평판이 회복되는 소식이 먼저 들려오고 그 뒤를 이어 재물이 따라오는 형국으로 보입니다. 나를 믿어주는 한 사람의 진심이 보살님의 꼬인 매듭을 풀어줄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신금의 연금술. 단단한 바위 아래 흐르는 황금의 맥을 짚는 법. 보살님 명리학에서 오늘 일진의 아래 글자인 신금은 결실의 계절인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글자입니다. 만물이 숙살의 기운을 받아 단단해지고 그 안에서 가장 순수한 알맹이만을 남기는 시기이지요.
그래서 내일 하루는 보살님의 삶에서 불필요한 것은 쳐내고 진짜 이득이 되는 것만 남게 되는 아주 실속 있는 날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보살님, 혹시 그동안 열심히는 하는데 손에 쥐어지는 게 없다거나 사람 좋은 일만 시킨다는 생각에 속상하진 않으셨나요? 내일 갑신일은 그런 보살님께 아주 냉철하고도 정확한 재물 지도를 보여줄 것으로 보입니다. 신금은 보석의 원석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날카로운 칼날이나 정밀한 도구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는 보살님께서 그동안 고민해왔던 금전적인 문제들을 아주 예리하게 분석하여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샘솟는 날임을 암시합니다. 특히 내일은 문서움과 권리에 주목해 보시는 편이 나아 보입니다. 갑목이라는 큰 나무가 신금이라는 단단한 터전 위에 서 있다는 것은 보살님의 사회적 지위나 계약 관계가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단단해질 기회를 만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만약 미뤄왔던 계약이 있거나 누군가와 지분을 나누는 일 혹은 새로운 자격증이나 문서를 취득하려는 계획이 있다면 내일은 그 기틀을 닫기에 아주 적절한 흐름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보살님, 신금의 기운이 강해지는 날에는 한 가지 조심해야 할 부분도 엿보입니다. 바로 조급함으로 인한 충돌입니다. 바위 위에서 자라는 나무는 늘 바람이 잘 날이 없지요. 내일은 주변에서 보살님을 자극하거나 보살님의 재물을 탐내는 작은 움직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나무가 바위와 정면으로 부딪히면 나무만 상하게 됩니다. 내일만큼은 유연함이 강함을 이긴다는 마음가짐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누군가 공격적으로 다가온다면 그 기운을 맞받아치기보다 신금 속에 숨겨진 임수, 즉 지혜로운 물의 기운으로 흘려보내세요. 그렇게 유연하게 대처할 때 오히려 상대방이 보살님께 재물적인 이득을 가져다주는 귀인으로 변하는 신비로운 경험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 계신 보살님들이라면 내일 들어오는 신금의 기운을 정리정돈의 기회로 삼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복잡하게 얽힌 부채 관계나 지출 내역을 내일 하루만이라도 냉정하게 정리해보세요. 갑신일의 예리한 기운은 보살님께서 보지 못했던 불필요한 지출을 찾아내고 어디서부터 돈길을 다시 열어야 할지 명확한 답을 내려줄 것입니다. 보살님, 금은 불에 달궈지고 두드려져야 비로소 가치 있는 기물이 됩니다. 지금 보살님께서 겪고 계신 경제적 어려움이나 인간관계의 갈등은 어쩌면 보살님이라는 귀한 보석을 닦아내기 위한 과정일 수 있습니다. 내일은 그 고통의 무게를 억지로 버티기보다 그 속에 담긴 하늘의 뜻을 조용히 묵상해 보세요. 바위 틈에서 피어난 꽃이 더 진한 향기를 내뿜듯 내일 보살님의 인내는 가장 달콤한 재물의 향기로 돌아올 흐름으로 보입니다. 조용히 숨을 고르시고 주변을 둘러보세요. 내일 보살님 곁을 스쳐 지나가는 평범한 정보나 익숙한 사람의 말 한마디가 꼬였던 금전의 매듭을 푸는 결정적인 실마리가 되어줄 것입니다. 보살님은 이미 그 답을 찾아낼 충분한 지혜를 가지고 계십니다. 보살님, 여기까지 제 이야기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제3장에서는 내일 갑신일의 기운을 보살님의 현실로 온전히 가져오는 구체적인 행동, 비책과 따뜻한 위로를 담은 마무리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갑목의 도약, 바위를 뚫고 솟는 나무처럼 당신의 재운이 깨어납니다. 보살님, 이제 내일의 기운을 완성하는 마지막 열쇠를 쥐어드리려 합니다. 명리학에서 갑신일은 하늘의 기운이 땅의 제약을 뚫고 일어서는 날입니다. 이는 곧 보살님을 짓누르던 무거운 현실 속에서도 보살님만의 고유한 재능과 가치가 마침내 세상을 향해 뻗어나갈 통로를 찾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내일 하루 보살님께서 꼭 실천해 보셨으면 하는 재물운 개운법이 있습니다. 갑신일은 금의 기운이 강한 날이기에 집안의 서쪽이나 북쪽 방향을 정돈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특히 현관에 불필요한 물건이 쌓여 있다면 내일 아침 가장 먼저 치워보세요. 맑은 기운이 집 안으로 들어와야 바위 틈에 나무가 숨을 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내일은 푸른색 계열의 소품이나 옷을 활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푸른색은 갑목의 생명력을 상징하며 날카로운 신금의 기운을 부드럽게 완화해 보살님의 마음을 평온하게 다스려 줄 것입니다. 재물적인 측면에서 내일은 장기적인 안목이 필요한 날입니다. 갑목은 하루아침에 자라지 않지만 한번 뿌리를 내리면 거목이 됩니다.
당장 큰 수익이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내일 맺은 인연이나 시작한 작은 공부 혹은 결심한 저축 습관 하나가 훗날 보살님의 인생을 지탱해 줄 거대한 황금나무로 자라날 씨앗이 될 흐름으로 보입니다. 오늘 당장 얼마를 벌겠다는 생각보다는 오늘 내 재운의 뿌리를 얼마나 단단히 내릴 것인가에 집중하신다면 하늘은 분명 보살님께 더 큰 곳간을 허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내일은 말의 씨앗이 재물이 되어 돌아오는 날입니다. 갑신일의 날카로운 기운을 남을 탓하거나 스스로를 자책하는 데 쓰지 마시고 상대방을 치켜 세우고 스스로를 응원하는 데 사용해 보세요. 보살님의 입에서 나가는 따뜻한 칭찬 한마디가 상대방의 마음이라는 바위를 뚫고 들어가 예상치 못한 금전적 제안이나 정보로 되돌아올 가능성이 큽니다. 보살님, 고통 없는 성장은 없고 바람 없는 숲은 없습니다. 지금 보살님이 겪고 계신 불안과 흔들림은 사실 보살님이 아주 건강하게 살아있다는 증거이자 더 높이 솟구치기 위해 기운을 모으는 과정일 뿐입니다. 내일 갑신일에 태양이 뜨면 보살님의 가슴 속에 숨겨두었던 그 푸른 꿈을 다시 한번 꺼내어 보세요. 바위는 단단하지만 결국 그 바위를 쪼개고 승리하는 것은 부드럽고 끈질긴 나무의 뿌리입니다. 보살님은 그 어떤 고난보다 강한 생명력을 가진 분임을 잊지 마세요. 다시 시작하는 당신을 위한 축복. 보살님, 오늘 저와 함께 살펴본 1월 10일 갑신일의 청기 어떠셨나요? 인생의 매듭은 억지로 푼다고 풀리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어 인연이 닿을 때 비로소 스르르 풀리는 법입니다. 내일이 바로 보살님께 그때가 되어주기를, 벼랑 끝에서 만난 황금줄이 되어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상담이 보살님의 지친 마음에 작은 쉼터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보살님의 귀한 복을 확정 지어보세요. 보살님의 작은 정성이 모여 더 많은 분의 꼬인 인생을 풀어주는 큰 힘이 됩니다. 댓글창에 내 인생의 매듭은 오늘 완벽하게 풀렸다라고 자신 있게 적어보세요. 보살님이 쓴 그 글자가 내일 하루 보살님을 지켜주는 든든한 부적이 되어줄 것입니다. 저는 내일 또 보살님의 앞길을 밝혀줄 운명의 등불을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밤은 부디 무거운 짐 다 내려놓으시고 깊고 평안한 잠 속에서 재충전하시길 바랍니다. 보살님은 언제나 사랑받기 충분하고 다시 일어설 힘이 있는 분입니다. 보살님 기운 내세요. 제가 늘 곁에서 기도로 함께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